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9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의원님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 앞에는 이상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왜 이상한 잘생긴 남자지? 굉장히 오른쪽이 뭔가 사뭇 색다르네요.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시작부터 좀 소개 좀 다시 해주세요. 아니 왜 이상한 남자라고 했냐면은 원래 박찬호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옷을 갖춰 입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평소에는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닌다?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놀러 왔다가 그렇죠. 편하게 입고 맞아요. 놀러 왔다가 여기 끌려 앉혔기 때문에 맞아요. 그 복장으로 반팔티, 그대로 한 거고. 그냥 티셔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섭외를 받고 제대로 오셨으니까. 섭외했거든요. 난 박찬하면 올 때마다 사실 이 분위기가 네. 좋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냥 훈남이 딱 옆에 있고 여기 훈남 맞은편에 미국녀. 한 의원님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네. 신혼여행 대신에 이렇게 드디어 놀러 가셨어요. 단체 카톡방에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올려놨는데 한 의원님이 사실은 네.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웃는 표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너무 즐거우세요. 그 표정이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식적으로 웃는데 네? 마지못해 웃는 거. 근데 사실 네. 한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오래 일을 하시고 여행을 잘 못 가셨었는데 이번에 진짜 굳게 마음 먹고 가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잘 놀러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좀 휴가를 즐기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의원님 자리 대신에 이 박 의원님이 자리하고 있는 원투펀치 1부 얘기는요 바로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곧 시작하잖아요. 이적 시장 빚 익슈와 함께 이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얘기부터 해볼 텐데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 2, 3위였던 전북, 울산, 서울 세 팀하고요. 그리고 FA컵 우승팀인 수원, 삼성이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게 되죠. 조편성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서울이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완벽하게 4대1로 대승을 거두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쪽 동아시아 쪽 그룹은 우리가 리그 순위가 1위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 리그 순위가 2위라서 본선 우리가 3장 티켓을 받고 한 장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고 일본이 J리그가 3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J리그는 두 팀 본선 티켓에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거기서 지금 앱서울하고 어느 팀이 같은 조가 되느냐에 또 싸움이 있었는데 가시마 안틀라스가 멜버른에게 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멜버른이 2조 앱서울 있는 조로 들어왔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E, F, G, H에 우리 팀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전북은 보강도 다시 하고 전력 강화를 하고 있지만 전북조가 저는 상당히 세다고 보여지고요. 시드니 FC도 지금 상당히 센 팀이고요.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상당히 세고요. 상하이 상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상당히 어려운 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원 삼성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할 만큼의 그런 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 상황에서 역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저는 전북도 힘들지만 울산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앱서울은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오히려 전북보다는 조편성이 좀 잘 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2조의 편성이 됐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박 의원님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편성 어떻게 나온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우리 K리그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조별리그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져 있어요. 아시아에서 경쟁하는 게 그만큼 팀들 간의 전력 차이도 줄어들어 있고 또 우리 K리그가 지금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아주 높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의문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편성을 봤을 때는 저도 장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FC 서울은 조별리그에서의 편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또 호주를 다녀와야 되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은 지방에서 출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환승편을 이용하더라도 이동 경로에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는 분명히 약간 수월함이 있어요. 그리고 조편성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팀들은 이 수원이 저는 조별리그에서는 아주 어려운 행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준비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원은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이 빗셀고베, 광저우 그리고 조호르인데 광저우는 이미 이제 중국 리그에서 갖춰져 있는 전력이 있고 또 외국인 선수
선수의 개인 경쟁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빗셀 고베 역시도 일본 J리그에서 또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 그러니까 개개인이 조직으로서는 빗셀 고베도 완성되어 있느냐 혹은 이런 모습은 약간 의문부호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개개인이 상황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고베거든요. 여기다가 조호루가 항상 조별리그에서는 변수예요. 왜냐하면 조호루까지 일단 가는 게 힘들고요. 가서 고온 다습, 그 기후를 견뎌야 되는 그런 일정을 치러야 되는데 수원 삼성이 원정을 가는 전후의 일정을 봤을 때 시즌 초반에 2월부터 FC 챔피언스리그가 시작이 되잖아요. 날씨가 추운 나라에서 계속 경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가면 거기서도 뛰는 게 어렵고 갔다 와서도 또 컨디션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일정이라서 그렇죠. 준비를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수원은 떠나기 전에 조르랑 경기를 하기 전에 조별리그 1, 2차전에 그냥 모든 걸 걸어놓고 3차전에서는 투트랙처럼 해서 선수들을 좀 이원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울산현대가 속해 있는 조 역시도 또 상하이 선화 최강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 또 FC 도쿄도 수비력이 좋은 팀이에요. 수비력이 좋은 팀이라서 울산현대의 스타일 봤을 때는 약간 엇비슷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이번 시즌에는 조별리그를 순조롭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세밀함, 팀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빠르게 조직을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을 좀 보면 특히나 2조의 FC 서울이 김민재 선수의 베이징권을 좀 만나고 또 네. F조의 또 울산현대 김신우의 상하이 선화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조 같은 경우는 중국 리그 지난 시즌 2위 팀이죠. 네, 베이징관과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이 팀이 태국 리그 우승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팀도 용병들이 옛날에 부산에서 뛰었던 빌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공격수. 이 빌이 여기 있고 또 수원삼성 출신의 이용래 선수가 이 팀에서 뛰는데 태국 리그에서는 최근에 상당히 강한 팀이에요.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막 거의 비슷한 전력에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이 팀도 사실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전력 분석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멜버른 빅토리가 이 호주 팀으로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시드니 FC, 이 멜버른, 퍼스 글로리 이 세 팀이 사실은 거의 3강처럼 계속 가고 있어요. 호주 리그는. 그래서 이 시드니 FC와 함께 멜버른 빅토리도 강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올 시즌의 FC 서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 있게 기대를 많이 걸고 또 다른 팀보다 많이 좀 관찰을 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난 캐다전도 경기장 가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 3백의 스토퍼. 네, 그날은 이제 김주성 선수와 황현수 선수가 스토퍼로 김남춘 선수를 중앙에 놓고 세 명이 스토퍼를 봤는데 3백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었던 프리미어리그의 시필드 유나이티드 크리스 와일더 감독 전술처럼 그렇게 좀 바꿨더군요. 네, 그래서 스토퍼들 김주성 선수가 특히 전반에는 그냥 오버랩을 합니다. 스토퍼인데 상대가 특히 공격 숫자가 좀 적게 역습 위주의 운영을 또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전주훈련 때도 그런 연습을 했다 그래요. 스토퍼들의 오버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거나 측면 쪽에서의 숫자 싸움을 할 때 지금 서울이 상당히 적극성을 띠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어요. 공격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김수성 선수가 이제 왼발 쓰잖아요. 본인이 왼쪽 포백의 왼쪽 수비수처럼 들어가서 크로스도 하고 거기서 이제 부분 전술도 윙포드랑 이제 하면서 윙백이랑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재밌겠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조금 강팀일 때는 예전처럼 수비 숫자를 그냥 갖춰놓는 운영도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용수 감독이 지금 스토퍼들의 오버랩을 상당히 강조하고 라인을 상당히 밀어서 공격의 전진성을 지금 강화하는 그런 전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캐다전은 상당히 빨리 좀 적응을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런 축구가 측면에서 측면 공격이 잘 풀려서 연결되는 루트가 내용적으로는 캐다전도 나왔는데 문제는 마무리. 공격진 박주영 또 박동진 선수가 날 톱으로 나왔는데 마무리가 안 되더군요. 네, 크로스도 문제지만 마무리에서 확실한 지금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가 지금 부족합니다. 박동진 선수가 물론 멋진 헤딩골을 넣었고 박주영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긴 했습니다만 박주영 선수도 이날 킥 미스가 조금 많았고 박동진 선수는 여전히 이제
장점은 있지만 리그를 전체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쭉 끌고 가기에 세밀함이나 이런 마무리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순규 선수의 임대 영입은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진야 선수가 좌우 윙백 혹은 유사시에는 윙어처럼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로테이션이나 윙백들의 또는 공격에서의 약간의 전술 변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스트라이커가 근데 아직까지 저는 확실한 공격수가 지금 믿음직스러운 공격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마무리를 잘 시키면 페이치 선수는 일단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만 잘 좀 어떻게 보강이 되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베이징과는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있고 나머지 뭐 헤나토 아우구스토나 뭐 박한부나 이런 용병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뭐 계속 가지고 갈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여전히 투자를 해서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갖출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 베이징 앱관이 제일 앱서울의 토너먼트 인출에서는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제 멜보른 빅토리는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조금 원정이 멀더라도 해볼 만하다 하고 치앙라이 유나이티드는 잡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조에서는 FC 서울이 저는 토너먼트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님이 지금 2조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박 의원님은 울산 현대 F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울산이 상하이 선화 그리고 퍼스 글로리 FC 도쿄 이렇게 세 팀과 같은 조에 있는데 울산은 이번 시즌에 변화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 쪽에 나간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도훈 감독이 최대한 조직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이번 시즌 울산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울산인데 나간 선수의 자리가 지금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네. 김보경 선수 나갔죠. 그리고 믹스 선수 없죠. 또 뒤에 박용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뒤쪽에서 굳은 일 또 많이 해줬었는데 이 미드필더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네, 지난 아시아 AFC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원두재 선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대감은 크죠. 원두재 선수가 또 22세 이하 쿼터가 있으니까 이동현 선수랑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두 선수 다 중용이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고명진 선수가 오랜만에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비 쪽에도 변화가 있는데 정승현 선수가 가세가 됐거든요. 센터라인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위험 부담은 따른다고 봐요. 그렇지만 센터라인이 빠르게 정착이 될 수만 있다면 울산도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니어 선수가 아직은 뭐 이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주니어가 있고 또 존슨 선수, 윤센 선수가 왔잖아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새로운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울산이 센터라인의 변화가 있지만 빠르게 적응만 한다면 울산도 리그에서 좀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또 AFC 대회가 익숙한 팀입니다. 네, 경기 맞아요. 운영에 무를 살려야 될 때 혹시 선수들을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울산도 익숙하게 최근에 몇 시즌을 치러왔으니까 아마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변수는 줄여나갈 것 같아요. 자신들만 울산이라는 팀으로서 조직을 갖추는 것이 일단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이는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가 저는 궁금한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2를 써야 되는데 김신욱 선수는 아시아 쿼터로 들어갈 거고 이제 외국인 선수 가운데 지금 오디온 이갈로, 스테판 엘샤라위, 모레노 그리고 스테판 은비아 미드필더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 혹은 미드필더 이렇게 구성을 해서 3명을 이 가운데 추려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상하이 선화도 외국인 선수들의 경쟁력은 울산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단판 승부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홈앤어웨이를 한 경기씩 치르잖아요. 그때 외국인 선수들이 뭔가 우당탕해서 하나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경기가 꼬이거나 또 그게 되는 팀들은 거기서 경기에 운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국인 선수는 주의해야 된다. 그만큼 울산도 수비진에서 외국인 선수의 개인 경쟁력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 특히 김신욱 선수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C 도쿄가 상당히 젊은 팀입니다. 젊은 팀이고 이 팀도 어떻게 보면 울산이 경기 운영을 하는 것처럼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기를 펼쳐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지난 시즌에도 J리그에서 짧은 수비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이 자신들과 엇비슷한 팀을 상대할 때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약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FC 도쿄랑 경기를 할 때는 역시 점유율을 가져왔을 때 세밀함을 살릴 수 있겠느냐. 박스 근처에서 역시 세밀함을 풀어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고요. 퍼스도 역시도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는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이 노장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스페인 라리가에서 스포르팅 히온이라든가 헤타페에서 활약했었던 디에고 카스트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런 선수를 비롯해서 후안데라든가 또 포르나놀리 그리고 또 김수범 선수도 있어요. K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런 선수들도 있어서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호주 리그의 많은 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전체 이 연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비싼 선수를 물론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거기에 좀 벗어나고 있는 셀러리 캡에 묶여 있다 보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커요. 그래서 퍼스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울산이 이제 퍼스랑 3차전, 4차전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데 비주전과 주전 간의 격차가 큰 팀이라서 그 부분을 공략을 한다면 울산도 조별리그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은 물론 따르겠지만 그래도 조별리그 통과에 있어서는 좀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를 보면은 제가 지금 다른 팀들의 상황을 그쪽 현지 팬페이지나 이쪽 분위기를 조금 봤어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울산은 여전히 남은 이적 시장에서 저는 좀 굵직한 영입이 허리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선이나 허리라인 쪽. 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영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다라고 단정짓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울산은 그만큼 걱정이 좀 있는데 지금 다른 팀들 보면 FC 도쿄는 올 시즌에 주빌로 이아타에서 지난 시즌 말에 아주 좋았던 아다일톤을 영입을 했어요. 이 팀이 지금 공격진이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수비 조직력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 지난 시즌보다는 득점력이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입니다. FC 도쿄는요. 그리고 상하이 선화도 지난 시즌에 뭐 FA컵까지 해서 계속 중계를 했지만 엘샤라이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한 상황이었고 이 팀은 모레노가 오랫동안 약간 에이스처럼 활약을 하는데 확실한 어떤 베스트 라인업에서의 전술 운영 이 부분도 완전히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최강희 감독이 FA컵 우승을 시켰어요. 네. 근데 팀적으로는 뭐 저도 중계를 계속 보지만 아주 뭐 어떤 경기는 진짜 완전 엉망이에요. 막 또 어떤 경기는 또 선수들 투지 발휘해서 우승까지는 했지만 그만큼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질 거다. 지금은 최강희 감독이 두 번째 시즌 들어오면서 정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퍼스 골로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퍼스 골로리가 사실 여기 관건이죠. 이 팀한테 저는 울산이 2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하이 선호와 FC 도쿄가 지금 울산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두 팀은 지금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있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조는 울산이 상당히 사실 힘들 조에 들어왔다고도 생각이 드니까 특히 첫 경기 첫 단추를 좀 잘 꿰서 좋은 출발을 알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직 미진한 보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